자, 이번 키워드는요. 이번 키워드는 언더독인데요. 요게 키워드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게 세 번째 키워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주제는 이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다음 기사부터 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아니고요. 재판 기사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된 재판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순서가 조금 꼬였어요.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요.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안이었는데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반응이 이래요. 아니, 퇴직금 명목인데 50억을 받는 게 그럼 상식적인 겁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기업. 여기에서 뇌물이라고 검찰은 봤는데 재판부는 아니다라고 무죄로 본 거예요. 자,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에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요거 지금 굉장히 논란 그리고 주목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자, 분석한 기사 하나 또 소개해드리죠. 자, 곽상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됐지만 아들 경제적 독립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논리가 주요했다. 그러니까 뭔가 직무 관련성, 뭐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돈을 받은 건데 그 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 상태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짓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판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 어떤 이유인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곽상도 의원에 관련 일단은 판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좀 이제 납득이 상당히 안 가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은 재판부는 곽상도 의원이 지금 대장동 사업을 감시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예.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라고 봤지만 여러 가지 아들한테 직접 준 거, 그러니까 직접 50억을 준 것 자체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받은 걸로 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데 아버지를 보고 아들한테 준 건 아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럼? 아들이 경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준 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준 걸로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건 판단을 오롯이 하고. 아들한테 준 거다 그냥. 그렇죠. 아들한테 준 거다. 50억인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50억 자체 관련돼서 대가성을 아까도 부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직접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그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였던 게 남욱 변호사나 그다음에 김한배 씨의 증거에 관련된 진술이 이게 예. 증거였었는데 이런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이게 입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이죠. 아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30대 아닙니까 지금? 네, 대리였습니다. 네네. 근데 퇴직할 때 한 6년, 7년 이 정도 근무했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퇴직금이 50억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50억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없죠. 그리고 그런 회사 있으면 뭐 저도 다니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 50억, 그러니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 뭐가 의심스럽 있다. 그러나 돈이 간 거 알겠는데 그게 아버지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건 아들 돈이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미리 결론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걸로 이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니어야 되겠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예. 곽상도 의원의 뭐 아들이 뭐 경제적으로 독립체이기 때문에 예. 곽상도 의원한테 줄 거면 직접 줘야지 왜 아들한테 줬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뭐 뇌물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쿠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받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런 표현이 과거에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도 그런 네, 비슷한 그런 상황 것도 아닙니까? 있었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뭐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실세였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줄리는 만무하죠. 오히려 아들한테 주는 게 더 정상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뭐 아들이 받았으니까 곽상도 의원이 받은 걸로 볼 수 없다.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재판부는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 증거, 그리고 변호인이 방어해서 갖고 온 자료 이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변호인 쪽 얘기를 손을 들어준 셈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이 예. 김만배 씨가 그 하나은행에 관련된 부분, 예. 그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예. 하나은행을 그 컨소시엄에서 남겨주는 뭐 조건으로 유지시켰다.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지금 이 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김만배 씨의 의견을 뭐 진술을 다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신빙성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검찰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라 법원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못 믿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예. 대장동 지금 뭐 남욱 예. 변호사나 그다음에 김만배 씨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에 관련돼서 예. 지금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증언을 쏟아내고 또 있지 얘기하고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증거들도 나중에 재판에서도 충분하지 않은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심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글쎄요. 어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요. 그렇죠. 그건 전제입니다. 예예.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예. 30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예. 납득이 쉽게 되진 않죠. 퇴직금 50억입니다. 예, 뭐 많은 30대 일반적인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예. 그 기간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그 국민 상식, 국민 정서상 쉽게 납득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대가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예. 이 아들 곽 씨가 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지,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으로 줬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정될지야 여부와 별도로 예.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보고 이것을 돈을 줬는지라고 보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인데 검찰이 좀 더 입증 과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이 부분이 논란에서 스스로 의원주 던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재판 결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른바 50억 클럽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이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그러면 이 수사 자체가 지금 난감해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윤대인 변호사.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뭐 관련된 당사자들, 뭐 지금 검찰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재판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판결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상황이고요. 관련된 수사들이 뭐 추가적인 입증 방법들을 보완하지 않는 한 예. 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결과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아니면 항소를 해서라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수사의 진행들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어제 1심이에요. 뭐 항소하면 2심 가고 대법원 가고 일단 절차 남았지만 일단 뭐랄까요? 통상적인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어제 1심 결과가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약간 좀 지적을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